안녕하세요. 국제공인시험기관 CMCL 최문철입니다. 오늘은 우리 내성시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성시험이라고 하는 게 전자파적인 노이즈 테스트가 있고요. 이 포괄적인 의미에서 오늘 알아볼 거는 임펄스 노이즈 그리고 EFT 버스트 노이즈라는 거를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자파에서 내성시험, 노이즈 시험을 진행하는 종류들을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우선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정전기 내성시험, ESD,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느끼는 정전기들 있잖아요. 정전기들이 우리 전자제품에 어떤 영향을 줬을 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줬을 때 동작을 잘 하냐 못하냐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기적 빠른 과도 현상, 버스트 내성시험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우리 전자제품이 전원단에서 노이즈가 인가됐을 때 그때 동작을 잘 하냐 못하냐 이건데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전도성 노이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멀티탭을 사용을 해서 전자제품들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 멀티탭 예를 들어서 6구짜리다 라고 하면 거기에 뭐 텔레비전도 꽂히고 뭐 비디오도 꽂히고 셋톱박스도 꽂히고 PC도 꽂히고 이렇게 되는데, 각각의 제품에서 전원단을 통해서 노이즈가 발산이 됩니다. 그러면 멀티탭에 다 연결되어 있는 콘센트에서 어떤 콘센트에서 노이즈가 발생을 했을 때, 예를 들면 텔레비전이 잘 안 나오더라,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필드에서는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나오는데 전원단을 통해서 들어가는 노이즈들을 얼마만큼 잘 견디는지를 보는 게 내성시험이다. 그 중에 하나가 EFT 버스트 시험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서지 시험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이제 낙뢰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번개라던가 벼락이 빵 쳤을 때 제품으로 유입되는, 전도성으로 유입되는 서지를 잘 버티느냐, 낙뢰를 잘 버티느냐 라는 게 이제 서지 시험인 거고요. 방사성 RF 전자기장 내성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전원 라인, 그러니까 전도성으로 노이즈가 인가가 되기도 하는데 방사성으로도 노이즈가 인가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전자제품에서 나오는 어떤 노이즈가 방사성으로 방출됐을 때 제품이 잘 동작하냐 못하냐를 보는 게 방사성 RF 전자기장 내성시험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전도성 RF 전자기장 내성시험. 그래서 RF 노이즈인데 이게 방사성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전도성, 그러면 AC 라인이라던가 또는 시그널단을 통해서 들어오는 노이즈를 CS, 그러니까 전도성 RF 전자기장 내성시험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내성시험들의 종류를 이제 지금 오늘은 5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그 외에도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성시험이라고 하는 정의를 다음 페이지에서 보게 될 텐데, 어쨌든 제품에 인가되는 노이즈를 제품이 잘 견디는지를 보는 시험이 내성시험이다. 그래서 전자파 내성시험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정의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임펄스 노이즈입니다. 보면은 임펄스 노이즈라고 하는 거는 국제 규격에는 없어요. 없고 일본이라던가 미주 쪽에서는 통용되는 시험인데, 릴레이 온오프를 통해서 개폐 시에 발생되는 역기 전력 및 스위치성 과도 전압 등의 노이즈가 상용 전원, 그러니까는 우리 AC 라인으로 통해서 제품에 침입하여 오동작 여부를 검증하는 시험이다. 뭐 말이 좀 어려운데 전도성, 그러니까는 AC 라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노이즈를 잘 견디는지 견디지 못하는지를 보는 게 임펄스 노이즈 시뮬레이터의 시험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목적은 유도 부하의 단절이나 릴레이가 온오프 될 때 발생되는 임펄스 노이즈가 사용 전원선, 신호선, 접지선, 제품에 유기되어 제품 내부의 배선, 기판, 패턴 등의 결합 또는 증폭되어 성능 저하 여부를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은 노이즈를 넣었을 때 얘가 동작을 잘 못하더라, 그러면
필드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디버깅, 그러니까 수정 절차를 거친다 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시험 규격은 NECA RT-28, JEM RT 177, 그리고 JEC 0103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조건은 인가되는 전압, 당연히 얼마큼 인가를 할 거냐 전압을, 그리고 극성,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펄스 파형은 임펄스 노이즈는 구형파입니다.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훅 올라와서 이렇게 나오는 구형파를 노이즈성 파형으로 이제 선정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징 타이밍은 1나노세크 이하, 그러니까 빨리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라이징 타임이 여기 보면은 그대로 축 올라가죠. 그 다음에 펄스 폭, 요 펄스의 폭을 조정할 수가 있는데 최소가 50나노, 그리고 최대가 1000나노, 1마이크로까지 이 펄스 폭을 줄이고 늘리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펄스 폭을 줄이고 늘리고 했을 때에 제품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확인하는 게 임펄스 노이즈고요. 네, 펄스 인가 주기는 짧게 보통 인가가 돼요. 지금 최저가 16ms로 되어 있는데 16ms 간격으로 이 구형파가 계속 인가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상으로도 인가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AC 단이면은 0도, 90도, 180도, 270도 이렇게 나오겠죠. 그 위상에 맞춰서도 인가를 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인가 주기로 16ms 또는 뭐 ms만큼 주르르 인가를 하는 거예요. 자, 시험 절차는 요렇게 이루어집니다. 여기 보이는 요게 임펄스 시뮬레이터이고요. 임펄스 시뮬레이터에 EUT 전원을 넣기 위해서 아이솔레이션 절연 트랜스를 하나 사용을 해요. 왜냐면 이 노이즈 시뮬레이터에서 역으로 반대로 나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1대1 절연 트랜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트를 하나 깔아요.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에다가 얹어 놓고 노이즈를 인가를 하는데 제품의 전격 전압을 확인을 하고 시험 전 동작 확인 당연히 해야겠죠. 그리고 시험 조건을 확인하는데 앞에서 이야기한 전압, 펄스폭, 인가 주기, 그리고 극성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고요. 제품의 동작 상태에서 노이즈를 인가를 시키는데 내성 시험들은 전부 다 제품이 동작하는 구간에서 노이즈를 넣고 오동작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인가 조건별 증상을 상세히 기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전압에서 어떤 펄스폭에서 인가됐을 때의 동작이 이상하더라 라고 하면은 그 주기를 보고 디버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능 평가 기준은 A, B, C로 나눠지는데 크리테리아 A는 시험 중에 아무런 오동작도 없어야 돼요. 보통 임펄스 시뮬레이터로 노이즈를 인가를 했을 때의 기준은 보통 A를 가지고 갑니다. 인가되는 노이즈를 받고선 제품이 아무런 하자 없이 동작을 잘한다 라고 하면 A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제 B 같은 경우는 노이즈를 인가를 쭉 했는데 제품이 오동작을 합니다. 오동작을 하는데 오동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노이즈를 딱 끊으니까 노이즈를 더 이상 넣지 않으니까 다시 제대로 동작하면 그때는 B. 이제 요 차이를 알겠죠? 아무런 이상 없이 동작하면은 A, 그리고 노이즈 인가 중에 오동작하는 거는 되고 그 다음에 노이즈가 빠졌을 때, 노이즈 인가를 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정상 동작하는 거를 B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C는 시험 중에 노이즈를 인가를 됐더니 동작을 잘 안 해요. 그리고 노이즈를 제거를 했더니 얘가 계속 오동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B하고 분명히 다르죠. 근데 이제 C 같은 경우는 노이즈를 제거를 하고 동작이 계속 오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뭐 전원을 리셋을 한다던가 이랬을 때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 C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D라고도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파괴되는 거예요. 그냥 노이즈 인가를 시켰을 때 오동작하고 노이즈 제거했을 때 계속 오동작하고 전원 껐다 켰는데도
계속 오동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D. 그래서 보통 이제 D는 뭐 크게 의미가 없고요. A, B, C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임펄스 노이즈 같은 경우는 보통 A를 많이 보고 있어요. 대신에 전압을 이렇게 나눠요. 보통 뭐 한 1.5kV까지는 정상 동작해야 되고 뭐 2kg나 3kg까지는 B를 만족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정의를 합니다. 지금 임펄스 노이즈하고 되게 유사한 게 EFT 버스트여가지고 이번 시간에 EFT 버스트도 한번 넣었는데 비슷합니다. 전기 및 전자 장비에 대하여 전원 공급 포트, 신원 포트, 제어 포트에 매우 빠른 노이즈 펄스의 연속된 과도 현상이 인가될 때 장비의 성능 평가를 하는 시험이다. 얘도 마찬가지인데 임펄스 노이즈하고 EFT 노이즈하고는 큰 차이는 펄스의 모양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적은 동일해요. 동작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노이즈를 인가를 하고 얘가 동작을 잘 하지 않더라, 잘 못하더라 라고 했을 때 어떤 포인트에서 이제 디버깅을 하는, 수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EFT 버스트 같은 경우는 국제 규격이 있어요. 그 IEC 61000-4-4, 그 다음에 KSC 9610-4-4. 그러니까 요거랑 똑같아요. 이거는 이제 영문, 그 다음에 이거는 국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가 IEC 규격을 하모나이즈 한 거예요. 동일하게 이제 번역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 조건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EFT 버스트도 마찬가지로 전압, 그리고 극성, 펄스 파형은 삼각파입니다. 삼각파. 우리 아까 전에 임펄스 노이즈 같은 경우는 구형파였거든요. 이렇게 직각으로 딱딱 올라오는. 근데 이제 EFT 버스트는 이렇게 삼각파가 나와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내려오는. 그래서 요렇게 그 다음에 군주파수 이렇게 나오는 펄스의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징 타임도 얘도 되게 빨라요. 5나노세크만큼 축 올라가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펄스의 폭은 50나노고, 그 다음에 펄스 인가 주기는 300ms 한 번 나가고 또 한 번 나가고, 이런 식으로 펄스의 폭을 갖고 주르륵 인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인가를 하는데 아까 전에 우리 임펄스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주기로, 그러니까 16ms 주기로 주르륵 인가도 할 수 있고, 위상에 맞춰서 0도, 90도, 180도, 270도 이렇게 인가를 할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주르륵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AC 라인에 싱크를 걸어서 그냥 쭉 인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시험 절차도 동일합니다. 제품의 전격 확인하고, 동작 확인하고, 조건 확인하고, 노이즈 인가해서 인가됐을 때의 증상을 확인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EFT 시뮬레이터입니다. EFT 시뮬레이터로 제품에다가 이제 노이즈를 인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EFT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전원단에 인가를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클램프를 이용해서 시그널 단에도 인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라인에 클램프가 하나 물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시그널 단을 연결을 해서 주변 기기하고 우리 제품하고 동작을 시키면서 주변 기기에 연결되는 그 케이블에다가 클램프를 넣고 노이즈를 인가했을 때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표적인 거는 이제 전원단에 인가했을 때 잘 동작하느냐.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디스플레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EFT 버스트 노이즈를 인가를 했을 때 스팟 노이즈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성능평가 기준도 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국제 규격으로 보면 크리테리아 B를 만족하면 이거는 이상 없더라 라고 해요. 보면 노이즈를 인가를 했을 때 오동작하는 건 오케이, 대신에 노이즈를 제거를 했을 때 자동으로 정상 동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디스플레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스팟 노이즈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막 생기는데 노이즈 딱 제거하면은 깨끗하게 나와요. 그래서 국제 규격이나 국내 규격이나 크리테리아 B를 만족하면 이 시험은 만족한다 라고 봐요. 비교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임펄스 노이즈는 구형파 나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팡, 띵, 땅 이렇게 나가고요. 그래서 이제 직각 파형이 나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EFT 버스트는 삼각파.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겼죠. 그래서
삼각파가 나가는 거고요. 요 밑에 이렇게 보면 라이징 타임, 그 다음에 인가 주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되게 빠르게 올라가고, 이 주기가 얼마큼 되는지 이게 이제 50나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펄스의 폭이나 극성이나 그리고 인가 주기들을 보고선 시험 조건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보면 임펄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위상별로 인가하는 것도 있는데 주기로 인가를 합니다. 뭐 한 16ms 정도로 쭉 인가가 되는 거고, EFT 버스트 같은 경우에는 요런 라이징 타이밍 펄스 폭을 갖고 300mm 간격으로 쭉 인가가 되는 거예요. 임펄스하고 EFT는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 라는 거를 인지를 하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내성 시험은 제품에다가 노이즈를 인가를 하고 제품이 잘 동작하냐 안 하냐를 보는 시험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파형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필드에서 나타나는 파형들이 완벽하게 이런 파형들은 아닐 거예요. 다만 국제 규격이나 에서 모든 파형들을 다 정의를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구형파, 뭐 삼각파, 뭐 서지, 뭐 이런 것들로 몇 가지로 규정을 해놓고 시험들을 진행을 한다. 그러니까 필드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노이즈원들이 있겠지만 이런 파형들로 정의를 해놓고 재현성을 보고 오동작 여부를 판단하는 시험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성 시험은 보통 신뢰성 차원에서 진행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승인, 그러니까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조건으로 국내 같은 경우 KC, 뭐 유럽 같은 경우는 CE, 그리고 미주 같은 경우는 FCC, 뭐 일본 같은 경우는 PSE나 VCCI 이렇게 받는데, 이 내성 시험은 대한민국 그리고 유럽 국가에서만 강제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외의 나라들은 강제 규격은 아니에요. 다만 제조사가 이런 내성들을 잘 버티게끔 만드는 거고, 강제로 채택한 나라는 우리나라 그리고 유럽 국가들, 이렇게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임펄스하고 EFT 시험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그리고 많은 자료들을 꾸며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